안녕하세요.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북트레이닝 줌 강의에 오신 우리 리더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진행자 강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성장을 꿈꾸는 리더님들을 위해 탄탄한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읽고 성장하는 북트레이닝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8월의 책 Why Clean, How Clean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평생 건강을 위한 해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비법을 김현수 강사님께서 알려주신답니다.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 헬스 라이프 챌린지가 시작됐죠. 그래서 여기저기 비움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다들 소화 모드 시간 줄이고 해독 모드로 강화하고 계신 거죠? 네, 우리 세포가 또 내 장기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자, 오늘은 이제 장 건강부터 이 책 끝까지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꼬일까 또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전신성형 전후사진 2탄도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 44페이지 우리 몸의 뿌리 장 건강입니다. 오늘도 화면 보실 시간 없으시고요. 책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피셨죠? 44페이지 우리 몸의 뿌리 장입니다. 장 건강이 정말 제일 중요한데요. 장은 소장, 대장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몸의 뿌리라고 말한다.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건강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 이유는 뿌리는 어떤 생명체의 근본 토대죠.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 잎사귀, 열매 이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뿌리인 이 장을 잘 챙기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우리들이 즐겨 먹는 밀가루 음식의 단백질인 글루텐에서 유래된 이 조눌린이라는 이 물질들이 장벽 세포 사이를 느슨하게 만든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음식물들이 가수분해 되어져서 아주 작게 분해가 돼야 내 몸속에 들어오고 세포 속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영양소는 분자량이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영양소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촘촘한 융털들이 있는데, 그게 느슨해지면 그 틈을 타고 분자량이 커서 들어올 수 없었던 독소들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장느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우리 독소들이 들어와서 내 몸의 세포와 조직 속에 쌓였던 이 독소들이 해독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안에 있던 독소가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럼 음식물이 들어오면 내 몸에서 어떻게 소화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되고, 그리고 해독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독이 되며, 그 과정 속에서 장누수 증후군은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자, 지금 이 시간에 가장 먹고 싶은 밀가루 야식 뭐가 있을까요? 자, 라면 먹어볼게요. 짠, 라면을 너무 맛있게 끓여왔어요. 그래서 호로록 하고 입으로 들어오면 일단 입속으로 들어오죠. 자, 입안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이빨들이 있잖아요. 자, 앞니 4개, 4개, 8개, 송곳니 2개, 2개, 4개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16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어금니가 있어요. 이렇게 어금니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어금니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자, 씹으라는 거죠. 네, 씹으라는 거예요. 씹으면 뭐가 나와요? 침이 나와요. 네, 침에는 탄수화물을 분해줄 수 있는 효소인 아밀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주식이 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소화 효소가 침이 많이 나올수록 이 탄수화물을 또 더 잘게 분해해줄 수 있겠죠. 그럼 소화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라면을 여러분들 씹어 먹나요? 여러분들 라면 어떻게 먹어요? 면치기 하잖아요. 호로록 꿀꺽 드시죠? 호로록 꿀꺽. 네. 그래서 이렇게 호로록 꿀꺽 드시면 일단 1차적으로 탄수화물이 이미 여기서 저작 활동이 안 돼서 분해가 덜 된 상태로, 자, 여기 식도로 2번을 거쳐서 3번의 위장으로 갑니다. 자,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장의 역할은 뭐냐면 2시간 동안 계속 주물러요. 조물조물조물.
어, 여기 이제 연동작용하는 중에 위산도 나오고 소화 효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음식물들을 분해해주면서 이렇게 주무르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탄수화물이 주식인 이 한국인들이 탄수화물 섭취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위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줄 수 있는 소화 효소가 한 방울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씹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음식물째로 위로 넘어왔겠죠. 그러니까 이 음식물을 그냥 위는 음식물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계속 주물주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음식물들을 죽 형태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태가, 자, 라면을 하나만 먹으면 될 것을 여러분들 2개 끓이고 3개 끓이고 나머지 국물에 밥 말아 먹고 또 콜라 먹고 위 꽉 차도록 먹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위에 꽉 차 있어요. 위에도 양이 있는데 아주 꽉 차게 들어온 음식물들을 주물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 꽉 찬 위와 좀 덜 담긴 소식했던 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더 잘 주물러질까요? 당연히 덜 담긴 위가 잘 주물르고 잘 섞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섞이든지 말든지 어쨌든 위의 역할은 연동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만 그냥 음식물들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연동작용이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4번 이 소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여기 두꺼운 겉에 있는 장을 대장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이 꼬불꼬불 작은 창자를 소장이라고 하는데 소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도 이 소장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포 속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질 수 없죠. 자, 소장의 역할은 소화와 흡수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잘게 된 이 소화를 돕고 그리고 잘게 가스분해되어진 영양분을 이 흡수돼서 세포 속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고 나머지 흡수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대장으로 내려가서 다시 또 소화 과정을 거치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소장에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융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융털들의 역할은 뭐냐면 영양분이 입자가 작아서 영양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분자량이 커서 이런 독소들은 들어갈 수 없게끔 촘촘하게 이런 융털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라면 먹었잖아요. 네, 라면의 밀가루에 조눌린이 장벽세포 사이를 느슨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라면뿐만이 아니라 식품 첨가물이나 여러 가지 독소들이 사실 분해가 안 된 상태로 음식물이 내려왔기 때문에 영양분으로 분해된 애들이 많겠어요? 독소가 많겠어요? 당연히 독소가 많겠죠. 그럼 그 독소들이 많으면 이 장벽, 이런 소장들의 융털들을 마모시켜서 이 융털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벌어지게 되면 그 틈을 타고 독소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분자량이 아주 작은 미세한 음식물들만, 영양분들만 들어올 수 있었던 이 길이 이렇게 틈이 벌어지게 되면서 분자량이 컸던 독소들이 이 내 몸속으로, 혈액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혈액내로 독소들이 유입하면 우리 세포들을 방어하려고 끈적끈적한 점액을 만들고요. 그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몸들은. 그런 것들이 또 어디로 가요? 자, 5번이 간으로 가서 지옥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중화해주고 분해해주고 해독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고 소변으로 나가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몸속에 소화 과정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장누수 증후군의 설명을 좀 이제 쉽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 봤는데 이해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아까 우리가 여기 1차적으로 1번 입에서 그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나와서 탄수화물을 분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씹었죠. 위에는 한 방울도 안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있을까요? 탄수화물이 주식인데. 자, 우리 장기 중에 췌장이라는 곳에서 탄수화물을 분해줄 수 있는 소화 효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입에서 분해되지 않았다면 췌장이 엄청나게 고생했겠죠,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췌장에 이렇게 문제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속에 독소가 유입돼서 이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이 되면 이제 책으로 오셔가지고 독소가 활성산소를 유발하고요.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체내 면역 체계를 뒤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알레르기,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 설사, 변비, 과민성 장증후군, 그리고 장 독소로 인해서 장과 연결된 간에 간염, 지방간, 간경변, 만성 피로, 갑상선 질환, 그리고 세로토닌 호르몬의 부족으로 우울증, 그리고 각종 염증들, 비염, 구내염, 장염, 아토피염, 기관지염, 방광염의 대사질환들,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암, 동맥경화, 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질병들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 너무나 중요하고, 이만큼 장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뒤로 넘어가시면 47쪽에 장은 이렇게 인체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역의 거의 7, 80%는 장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30%는 뭐냐? 나머지 30%는 마음이에요. 자율신경. 이 자율신경. 그러나 이 자율신경마저도 장에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80에서 90%나.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장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장은 제2의 뇌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1의 뇌는 두뇌죠. 사고를 담당하고 그런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데 제2의 뇌는 이 장이 어떤 본능적인 직감이나 육감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장이 정말 우리 몸의 핵심이다.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장을 지켜주는 파수꾼 뭔지 아시죠? 뒷장 넘어오시면 우리 장을 지켜주는 파수꾼 유익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장내 세균 중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고 또 중간균주도 있겠죠. 그런데 장내 세균 중에서 유익균이 늘어나잖아요. 환경 자체가 유익균이 많은 환경이면 발효가 되지만 자, 유해균이 우세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패돼요. 그러니까 아까 3번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올 때 음식물 째로 그냥 죽 형태로 내려왔겠죠? 장의 온도는 40도가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 음식물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 부패된다는 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구 냄새가 지독하고 변을 계속 보는데도 냄새가 지독한다는 건 내 장이 썩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유해균이 우세하면 부패한다. 그래서 유익균으로 대표적인 균주가 있는데요. 비피더스 균주와 락토바실러스 균이 있죠.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대장에 유익한 비피더스 균주와 소장에 유익한 락토바실러스 균주. 네, 이렇게 있고,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은 이 두 균주만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장내에 유익한 균주들이 많으면 어떤 일을 또 하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독소의 40%가량을 또 해독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날씬균, 똥도균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장내가 유해균이 우세하게 되면 장과 연결된 이 간이 할 일이 되게 많아지고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겠죠. 특히 장 환경을 망가뜨리는 그 요인이 항생제, 우리가 먹는 식품 첨가물, 뭐 방부제, 착색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유익균을 방해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 장에 유해균들이 이렇게 우세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젤라틴 같은 물질을 만든대요. 그래서 더 힘을 강화시키죠, 자기들이. 그래서 뭐 중금속이나 무기질 이런 것들도 다 끌어당겨서 결합시키고 코팅막을 만드는데 이 코팅막을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몸이 좋지 않을 때 자꾸 나쁜 음식들이 땡겼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장내에 유익균들의 이 방커, 유해균들의 방커인 이 바이오필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나쁜 음식들이 땡긴다는 거. 자, 항생제 내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해주는 식이섬유가 등장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몸속에 공존하는 미생물의 유전 정보 전체다. 어렵죠? 자,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 몸은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몸보다도 더 많은 100쪽의, 200쪽에 대한 미생물들이 장내에 소장과 대장에 주로 서식을 하는데 이런 이 미생물 전체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요즘에는 뭐 화장품에도 나오고 그죠? 접목하고 건강기능식품에도 마이크로바이옴 하는데 이런 장내 환경이 좋으면요. 곰팡이나 기생충과 같은 이런 해로운 미생물들이 장내에 살지 못하게
그렇게도 해주고, 그리고 면역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전 대통령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굉장히 막대한 지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6년도, 17년도 이 2년에 걸쳐서 무려 1억 2,100만 달러, 하나로는 1,39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이렇게 연구비로 투입할 만큼 굉장히 막대하고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했는데,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 암호하거나 이런 연구,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하지 않았겠죠? 네, 어디랑 했으니까? 예, 우리 어, 뭐냐,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 계시는, 네, 유선화 헬스 사이언스와 공동 연구했다는 거. 그죠? 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자, 여기 책으로 오셔서 보시면요. 장내 환경을 정리해보면 장내 플로라는 공장이라고 생각해요. 그 공장에 일하는 종업원을 장내 세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원료들이 이런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라고 하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생산품들을 단세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상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장내 세균들도 되게 유익균들이 많고, 그리고 먹이들, 이제 이런 공장의 원료들, 이런 것들이 조금 질이 좋다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생산품조차 엄청 좋겠죠, 질이. 예. 그래서 이런 단세 지방산은 어떤 역할을 하냐? 장의 방어막 기능을 담당하고, 또 염증을 억제해주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주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 지방 흡수를 중지시키게 해준다. 그리고 당뇨 조절도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질 좋은 단세 지방산,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 식습관, 생활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장 환경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질 좋은 단세 지방산, 또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환경 자체가 건강을 챙기는 핵심이다. 이렇게 장 건강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4페이지에 클린 프로그램 다이어트와 평생 건강이 나와요. 자, 클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걱정이 막 생기냐면, 막 배고파서 쓰러지는 게 아닌지, 그리고 뭐 건강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이거 건강을 해치는 거 아닌지, 막 호전 반응이 나타난다는데 나는 엄청 심하게 나타나는 거 아닌지, 막 이런 어떤 두려움과 걱정들이 막 앞서죠. 당연하죠. 무엇이든지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에 따른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그죠? 그러면서 어떤 태도로, 이런 태도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몸에, 마음에 대한 이런 변화 과정에 대한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내 몸을 관찰해보고, 내 몸이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이랬고, 이런 반응들을 좀 기록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 과정을 다 거치면 건강해지겠지, 이 미래를 상상하면서 날씬해지겠지, 이런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마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뭐라냐면 덤으로 체지방과 체중이 준대요. 그러면서 리셋되고 날씬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박스 보시면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클린 프로그램은요. 두 끼 유동식을 먹으면서 한 끼 고형식을 먹으면서 간식 먹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유산화의 해독 그 리셋 프로그램은 3단계로 이루어지죠. 일단 일반 음식을 잠깐 끊고 자, 그 뉴트리밀 쉐이크로 세끼 식사를 하시면서 풍부한 영양제를 드시면서 1단계를 진행을 하죠. 그런 다음에 자, 2단계는 고형식, 일반 식사 한 끼를 드시면서 두 끼 쉐이크를 드시는 게 2단계고, 그리고 3단계는 두 끼의 일반 식사를 하시면서 한 끼에 쉐이크로 드셔주시는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적절히 잘 나에 맞게끔 실행하는 그게 이제 리셋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자, 그때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게 있을까? 섭취하면 좋을 영양소 옆에 보시면 박스표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해독 제품 끓일 때 제품들이 좀 많잖아요. 이 제품들 다 먹어야 돼요? 예,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섬유질, 뭐 먹죠? 우리 그 화이버지 플러스가 있죠. 그리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 들어가고요. 그리고 항균제가 있는데요. 유해균을 제거해 준대요.
음,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죽이는 역할, 이런, 면역세포가, 좀 이렇게 암세포들을 좀 잡아먹는 역할들. 이게 우리 제품의 알로엔즈 제품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죠. 암세포의 저격수죠. 예,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살균 작용과 항세균과 항진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알로엔즈가 그래서 해독 제품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리고 간 기능 지원제로 우리 제품 헤파실 있죠. 그리고 오메가3 바이 오메가 혈행 개선을 위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단백질 제품으로 여러 가지 프로틴과 또 뉴트리밀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체 알카리화 제품은 뭐 여러 가지 항산화 제품들이 있겠죠. 헬스팩, 뭐 프로후라바노 C3배, 코키논 30 같은 이런 항산화 제품들이 알카리화 제품입니다. 그리고 장 청소 제품들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많은 제품들이 우리 몸에서 해독 과정의 3단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들이구나. 어느 거 하나 뺄 게 없구나라는 정말 너무나 과학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요. 자, 뒤로 넘어오시면서 3주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일단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몸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주는요. 살이 빠지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 몸속에 독소가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값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몸에 독소가 배출되는 시기,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올라갔던, 내려갔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던 혈당 지수가 좀 안정화되는 것. 예, 독소가 좀 나가고 예전의 상태로 좀 기본값으로 되돌리는 것. 그래서 습관을 바꾸고 음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 그리고 이런 해독 시스템이 어때요? 소화 모드가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해독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몸에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이때 특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시면 인파구와 매크로파지 이런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낡은 것과 찌든 것 이런 것들을 먹고 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동안 계속 독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니지 않아도 계속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호의호식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굶주림에 놀라서 활동을 얘네들이 개시해서 살려고 이 온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체온이 상승이 되고 그때 나타나는 게 새살갈이 반응이다. 이게 바로 호전 반응이다. 그러면서 임파구와 매크로파지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요. 내 몸속에 지치고 찌든 세포들, 매일매일 생겨나는 수천 개의 암세포들을 스크리닝 한대요. 내가 내 몸을 볼 수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프로그램이 내 몸속에 있대요. 스크리닝 해서 암세포들을 잡고 먹고 재생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첫째 주는. 자, 둘째 주는 어떤 기간이냐면 이제 좀 균형이 맞아지고 그리고 좀 리셋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피부, 체중, 알레르기, 장 문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좋아지면서 신체 계통들이 좀 최적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세 번째 주부터 좀 적응이 되죠. 좀 활력을 찾고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몸의 균형이 잡히면서 정신적으로 안정화되는 최고의 시기를 맞게 돼요. 이러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건강은 누구든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그쵸? 그래서 이런 클린 프로그램으로 건강 관리하는 게 좋다. 자, 한 번 했다라고 해서 독이 계속 안 들어오지 않잖아요. 내가 독은 뺐지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독소들은 뺐지만, 이미 이 환경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뭐 식습관이 바뀌지 않거나, 그리고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독소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여기서 1년에 2번 정도로 권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몸속에 쌓인 이런 세포들, 독소들, 세포에 쌓인 독소들을 빼내고 찌든 세포로 교체해 주는 것, 이런 것들, 내 몸 관리해 주는 것, 이렇게 해주면 너무 건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동차 오래 써봤자 한 5년 쓰나요? 한 10년 쓰시는 분도 계신가요? 예, 이런 자동차들도 네, 부품이 다르면 갈고, 엔진오일 갈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처럼 우리 몸은 더 오래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최고급 자동차를 샀어요. 그 최고급 자동차에 고급 휘발유 넣으실 거예요. 가짜 휘발유 넣으실 거예요. 싸구려 가짜 휘발유 넣으실 거예요.
당연히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내 차에 고급 휘발유 넣겠죠? 근데 우리 몸은요, 그 자동차보다 더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가짜 음식들을 넣어주니까 내 몸이 자꾸 고장나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진짜 음식을 좀 넣어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빼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자, 몸이 붓거나 둔한 느낌이 올 때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좀 리셋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비움. 하루 이틀 비움, 이게 건강에 지혜로운 요령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호전 반응이 들어가는데요. 호전 반응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건강 메시지 호전 반응이라는 책으로 2주간 이제 진행을 하니까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자 여기 64쪽에 보시면요. 호전 반응 뭐냐면 나쁜 몸이 된 상태에서 건강한 몸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가집을 하는 게 호전 반응이다. 여기 노페인 노게인 써 있죠?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죠? 예, 세상사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 여기 체온 이야기도 나오는데 조금 길어져도 괜찮겠죠? 여기 65쪽에 보시면은 이 면역계의 이 소화기계는요, 체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크게 받는다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이 저체온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체온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체온은 겉에 있는 어떤 피부 체온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이 장기들의 온도를 심보 체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장기 온도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 열 날 때 열이 식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땀이 나면서 열이 체온이 내려가잖아요. 즉 우리 피부 체온도 내리려면 땀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땀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뭔가 뜨거워져야 바깥에서 땀이 나면서 열이 식고 체온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온도를 높이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현재 지금 현대인들은 저체온인 사람들이 많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신진대사랑 면역력이 감소되고 반대로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이렇게 막 5배 이상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부 체온이 올라가야 우리 몸속의 그 매크로파지와 임파고 같은 이런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들고 냉한 세포들을 빨리 찾아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과정들에서 일어나는 게 호전 반응이다. 자, 여기 호전 반응 부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76쪽으로 오시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먹으면 안 될 음식, 금기식과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떤 음식이냐면 대부분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나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금기식이라고 하죠. 여기 77쪽에 보시면 5대 독성 유발 물질로 첫 번째 글루텐, 밀가루 속에 많다라고 했죠. 유제품, 설탕, 카페인, 알코올 이렇게 5대 독성 물질은 웬만하면 해독 과정에 피하면 좋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오시고 81쪽에 이 클린 프로그램 다이어트 보면은 클린 프로그램을 하면 여러 가지 몸의 반응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체중이 주는 예,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명 해독 다이어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대부분 저도 많이 했지만 칼로리를 제한한 다이어트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이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오래 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몸의 호르몬이 고장나게 되고 이 렙틴 호르몬이 고장나게 되면 자꾸 뇌에서 지방이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럼 세트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자꾸 이렇게 식욕이 더 땡기고 그로 인해서 지방이 증가하면서 살이 찌겠죠. 대사 증후군들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굶는 건 어렵다. 꾸준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는 거다. 그래서 곧바로 요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굶으면 처음에는 수분이 빠져요. 그 다음에 포도당의 에너지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근육이 분해되면서 마지막에 지방이 분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요, 지방이 분해될 때까지 못 굶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살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면 살도 빠지는데 머리도 빠져, 콜라겐 빠져, 엘라스틴 빠져, 젊음 빠져, 아름다움 빠져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안 예쁘게 빠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빼고 싶지 않잖아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여기 83쪽에 다이어트에,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일단 이런 해독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고, 그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던 4-4-12 공복법칙을 지키면서 운동과 식욕 호르몬 이런 것들의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체지방만 쏙 빼야 돼요. 체지방만 쏙 빼려면 어떻게 해요? 근육과 수분과 필요한 것들은 유지해야 돼요. 이 근육을 유지하려면 기초 대사량에 맞는 열량은 함께 먹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정말 정말 잘 만든 우리 식사 대용식, 한 끼 식사 대용식 뉴트리밀 있죠? 이 뉴트리밀을 몇 끼마다 잘 드셔주시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호르몬이 균형적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호르몬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미네랄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굶지 않고 규칙적인 거가 호르몬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 다이어트, 이런 해독의 과정, 3단계 과정들을 잘 실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주시면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빠르게 왔습니다. 86쪽에 보시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해독 프로그램 클린 라이프는 습관 바꾸기다. 식습관부터 생활 습관부터 조금 조금씩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가자라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장 건강 너무 중요하죠? 장, 소장, 대장이 우리 몸의 건강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장 누수증후군은 이런 만성 염증의 근본 원인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장 누수증후군이 올 수 있다. 면역의 7, 80%는 장, 나머지 30%도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장에 유익균이 늘어나면 발효가 되지만 유해균이 우세하면 부패돼요. 썩어요. 그래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환경과 질 좋은 단세지방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건강을 챙기는 핵심이다. 자, 클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런 영양소들을 같이 드셔주시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낡은 세포들, 이런 찌든 세포들을 빼내고 교체해주는 것, 내 몸 관리해주는 거다. 그러면서 호전 반응이 일어나고 금기해야 될 음식들이 글루텐, 유제품, 설탕, 카페인, 알코올이라는 거.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해독을 기본으로 4-4-12 법칙, 그리고 운동과 식욕 호르몬 균형을 맞게끔 체지방만 쏙 빼고 호르몬 균형 있게 해독 다이어트. 이게 건강한 다이어트의 비법이다. 클린 라이프는 습관 바꾸기고 전신 성형, 세포 성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의 부록에 보시면 이 책 저자가 클린 이전에 이렇게 뚱뚱했어요. 되게 늙어 보이죠? 근데 되게 젊어졌습니다. 클린 이후에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95쪽에 건강 100세 시대에 수많은 건강 비법이 판을 치지만 나는 해독이 기본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 저도 해독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플 때 약을 먹고 아플 때 수술을 하고 이런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만 잘해도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뒤로 보시면 또 전신 성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분에게 허락을 받고, 예, 이 클린 이전에 사진을 공수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분이에요. 전신 성형 전에 이랬다는 거. 아시나요? 누군지? 네, 나름 제주도 간다고 꾸미고 간 거예요. 모자 샀고, 이 미러 선글라스 끼고, 여기 봐봐요. 스레빠, 이때 유행했던 스레빠에 발목에는 또 발찌까지 해서 나름 꾸미고 예쁘게 하고 갔지만서도 예쁩니까? 예, 이랬던 사람이 클린 다이어트로 전신 성형을 해서 자,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사람 하나 살렸죠? 유선아가 여러 사람 살립니다. 저는 이런 외모가 예뻐진 것보다도 안에 그런 어떤 세포들이 얼마나 건강해졌을지 그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혹시 여기서 암에 걸리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없죠. 전 세계 어느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암에 걸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변에 너무나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누구나 그걸 다 원치 않지만 지금 우리들의 어떤 먹거리나 환경이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도 어쩌면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일상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사람의 몸 안에는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나의 자가 치유력, 내 면역력, 내 세포들, 내 장기들이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잘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병원이 아닌 일상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가 치유력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살면서 몸에서 이상이 있다고 자꾸 몸이 신호를 보내요. 두통으로. 설사로 신호를 보내고, 알레르기로 신호를 보내면서 몸은 살기 위해서 열일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 이렇게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들이 생겨나고 재생되고 반복하는데, 이런 소화 시간을 줄이고, 해독 시간이 많아지고, 신부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을 스크리닝 한다면, 낡고 찌든 이런 세포들을 먹어치우고, 새로운 세포들을 재생시키고, 암세포들 다 없애고,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잖아요. 너무나 신기하고 똑똑한 우리 몸에 이런 면역 시스템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가 치력, 면역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암세포들을 찾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다면 암세포가 커지면서 모습을 드러내겠죠. 그게 암에 걸렸다라고 하고 진행 속도나 크기로 1기, 2기, 3기, 4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치유력, 내 면역력이 고장이 나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암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히 크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써야 될 내 몸을 이런 자가 치유력이 고장나기 이전에 좀 비싼 자동차처럼 소중히 잘 관리해주고 몸이 좋아하는 음식도 넣어주고 건강한 습관으로 잘 생활하신다면 평생 여러분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저의 생각을 전하면서 2주차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호전 반응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해주신 김현수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분과에서는 그로잉업 그룹의 리더님들의 읽고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고자 책 속의 핵심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북트레이닝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리더님들도 매주 강의가 끝난 후 느끼신 한 줄 감상평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커피 쿠폰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첫째 주 한 줄평 베스트는 김연자 리더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8월의 두 번째 책 영양의학 가이드 첫 번째 시간으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강태현이었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